청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회의하겠습니다. 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회계년도 우리 도의 결산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을 보니까요. 24 회계년도 기준에 지금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 사유 미발생과요. 그리고 지출 잔액 있죠. 이 두 개를 합치면 전체의 67.7%에 이릅니다. 그리고 또 23 회계년도 대비 증가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지표의 의미가 말 그대로 계획한 대로 예산 집행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계획 수립의 정확도 그리고 전문성이 약화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린 수소 P2G가 해서 저는 이게 성공적이지가 않다고 봅니다. 반대로 P2H 같은 경우는 용천수가 들어있어서 한강물하고 정말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열 효율이 너무 좋기 때문에 P2H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다시 말해서 도수관로가 제주도에 이렇게 17개가 있는데 이거를 활용해서 냉난방에너지를 전환시킨다면 정말 좋을 것이다. 예, 강철남 의원입니다. 공약집을 다시 봤어요. 공약집. 근데 4.3 기록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위안부 관련된 재단이나 이런 부분은 설치하겠다는 표현이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4.3 기록관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도에서 대응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여성인권과 평화재단을 설치하겠다. 이런 정확히 표현되어 있는 게 있는데 우리 4.3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라는 게 있으면 50년, 55년 된 건물인데 전 자주는 안 갑니다만 가끔 도본청을 가면서 정말 전 창피하기도 하고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정말 이 건물에서 다 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를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당장 내년에 할 건 아니지만 몇 년 동안 차근차근 이제 준비할 시간이 됐다고 제가 생각하는. 김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사님의 1호 공약 아니겠습니까? 지사님이 배수의 진을 쳐야 됩니다. 정치적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과거에 2010년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그때 통과가 안 되면 사퇴한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의 마음을 갖고 저는 이 시점에서는 엄청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된 이 시점에서 만약에 오영훈 지사의 공약이 관철이 안 된다고 하면 지사님은 정치적인 사활을 걸고 정치적인 발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 외도동 2호동 해적 고속철도가 마련되면 그러면 언제든지 가고 싶을 때 가고 이 사업에 대한 것은 국영철도기 때문에 이게 잘 운영이 될까? 돈 벌어질까? 이 걱정은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제주와 서울의 재경선 또는 경제선 이렇게 해서 직항선으로 이제 해저 고속철도를 좀 만들어 나가는 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져요. 제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물류비용도 절감도 하고. 비롯한 관계 내용이 버스 요금 조정안, 도시가스 요금 인상안, 분뇨 수집 운반 스스로 인상안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안건이 이제 심의될 예정으로 있더라고요. 네.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해서 물가 잡기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제주도정이 이런 공공요금 인상안을 6월 30날 물가대책위를 열어서 개최하는 게 과연 우리 중앙정부나 대통령실에서 봤을 때 좋게 보이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장님? 지난해 우리 의회에서도 동부해양경찰서 신설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회의 시에 만장일치로 채택이 돼서 국회와 중앙부처에 이제 촉구 문서를 전달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제주 도정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라동은 이승합니다. 우리가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논의 과정에서는 58%였나요? 도민들이 찬성이 좀 많았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상임에서도 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 있었는데 행여나 이 투표 결과에 대해서 당연히 찬성의 목소리가 나겠지만 근소한 차이가 났을 경우 또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 갈등 관리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요. 예, 정윤 의원입니다. 도청 앞에 있는 현수막은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가 되지 않고 그 수목 사이에 이렇게 게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불법 현수막입니까 아닙니까? 현수막인 내용 대부분이 최근에 그 제주시 관내 모 중학교에서 교사 사망 사건을 애도하는 그 현수막이 전국 시도에서 이렇게 보내가지고 걸려 있는데 이제 애도 기간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현수막을 보낸 단체에게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가지고 철거하겠다고 통보를 하고 철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냥 저렇게 계속 방치할 겁니까? 질의에 앞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성평 여성 정책관이 신설이 되면서 각 실과에 실국에 어쨌든 성인지와 관련한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읍면동에 양성평등 담당관 43개 읍면동에 한 것도 되게 고무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역 성평등 지수 7년 연속 상위권은 제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정과제 100대 국정과제에 뭘 넣을 거냐라고 하는데 제주도께 벤치마킹이 될 거라는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안덕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하성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주말에는 비행기 좌석이 없습니다. 특히 병원에 나가려고 해도 병원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좌석이 없어서 못 나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한항공 이외의 중증 환자들은 탑승이 불가능하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들을 좀 우리가 제주도가 제시를 하고 항공사와의 관계들에 대한 부분이 회복되지 않는 한은 제주도의 관광 사업에 관련돼 있는 부분, 질 높은 관광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말 항공 좌석을 어떻게 수급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주영입니다. 보조금을 준다는 건 결국 도민의 이익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게 저의 기본적인 개념인데 오히려 보조금을 주고 있지만 도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여행 경비에 있어서. 요즘 여행 트렌드는 결국 이제 항공권은 교통수단으로만 이용하고 실질적으로 그 나라에 가서 묵고 싶은 숙소, 먹고 싶은 식당, 가고 싶은 휴양지 개인적으로 다닙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그들의 니즈는 전혀 반영이 안 된 노선에 제주도는 1억 5천을 배정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저는 굉장히 상실감이 컸다. 재난관리기금 사업 중에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폭염 대비 그늘막 유지 관리비, 폭설 대비 제설 장비 구입비. 사실 작년,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 저희가 현장에서 제일 필요하고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라면 재난기금 예산이 지역 단위로도 좀 적극적으로 그 재난계획 수립 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사용 목적에 대해서 사전 그 수요 조사를 좀 받아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좀 적극 지원해 주실 수 있는지 이 부분에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출연금 관련해서 굉장히 큰 인프라 사업인데 국가와 지방비의 매칭 사업 매칭이 5대5 비율인 거는 굉장히 제가 볼 때 좀 아쉬운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번 새로운 정부가 탄생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지방 정부가 갖고 있는 소도시나 지방 도시가 겪는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들을 좀 더 어필해서 국비의 비율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공공기관에서도 좀 어려움이 없겠다.